정타가 곧 장타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아무리 힘이 세도 볼 스피드가 80m/s가 나와도 정타가 안 맞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곽지훈 프로님께서는 딱 30cm만 신경 쓰면 똑바로 멀리 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도 한번 해봤는데 이거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거 왜 대충 쳤는데 멀리 가지?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정타가 나와야 장타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똑바로 가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어드레스도 물론 다 중요하지만 10 중에 한 7할은 테이크백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테이크백을 하나 지키는 것만 하더라도 나만의 리듬도 찾기가 쉽고요. 그리고 스윙이 그렇게 많이 망가지지가 않아요. 스윙이 망가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일단 방향성도 좋아지고 공을 따박따박 편하게 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테이크백을 대부분 다들 어디서 실수를 하시냐면, 우리가 백스윙을 할 때 활처럼 밑에서 위로 잡아당기듯이 이렇게 활처럼 백스윙을 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얘기가 뭐냐면은 상하체 분리예요. 상하체 분리. 상하체가 어느 정도 분리가 돼야 꼬임이 느껴지면서 활시위처럼 늘어날 수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백스윙에서 상하체 분리가 돼야 다운스윙에서도 상하체 분리가 돼요. 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려보면, 채를 어깨에 올려놓고 어깨 회전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돌리기 굉장히 쉬워요. 누구나 다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함정이 뭐냐면 하체가 다 같이 따라간다는 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나는 지금 어깨 회전을 했는데 이 느낌이구나 찾았는데, 결국에 옆에서 보면 이렇게 골반이 지금 어때요? 펴져 있고 어깨도 일어나 있죠. 골반이 다 빠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건 어깨 회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상하체 회전이 되신 게 아니고 그냥 제자리에서 옆으로 돈 거예요. 빠졌다고 얘기를 하죠. 그냥 통으로 돈 거죠. 상하체 분리가 잘 나오려면 테이크백을 정말 잘 하셔야 되거든요. 테이크백을 할 때 어드레스를 서고, 자, 한 이 정도, 이 30cm, 우리가 이 30cm를 못 지켜서 고생을 하시거든요. 자, 지금 제가 뭐 하는 것 같지가 않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이미 여기서 상하체 분리가 됐거든요. 자, 대부분 30cm 들어보세요, 테이크백 해보세요 그러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아니면 다 빠지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가 더 많아요. 그냥 똑바로 뺀 건데 왜 자꾸 안으로 가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골반이랑 상체가 다 같이 들어서 그래요. 이 처음 스타트 때. 왜냐면 이렇게 해야 우리 몸이 일단 편하거든요. 편하니까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면 어깨 회전도 잘 되는 것 같고, 뭔가 백스윙도 이쁘게 옆으로 잘 든 것 같고, 이런 감정이 자꾸 드는데 정말 하면 안 되는 백스윙이에요. 제일 제가 생각하는 최악의 백스윙. 네, 통으로 빠지는 거. 그러면 다운스윙 할 때는 골반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잖아요. 어깨도 많이 들어왔을 거고 골반이 들어왔잖아요. 그럼 다운스윙 때는 이만큼 돌려내지 않으면 100% 다 배치기예요. 다 배치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공을 정타로 만들 수도 없고, 우리가 원하는 따박따박 똑바로 보내실 수가 없어요. 처음 30cm만 지켜보세요. 30cm. 자, 30cm 해봐야 이 정도거든요. 클럽이 들어오는 오른쪽 발까지 정도. 클럽이 오른쪽 발까지. 자, 여기서 최대한 하체를 움직이지 않고 그냥 빼보세요. 팔로. 어깨도 쓸 필요 없어요. 그냥 팔로. 그러면 여기서 벌써 상체가 하체와 다르게 꼬임이 벌써 딱 느껴질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상하체 분리가 된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연습을 시켜드리다 보면 조금씩 계속 움찔해요. 계속 움직여요. 네. 안 믿으시는데 영상을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다들 그러네 하고서 놀라세요. 이 테이크백 구간에서 내가 하체가 움직이지 않고 상체가 꼬아지면 꼬아질수록 좋아요. 근데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상하체 분리, 할 수 있는 한까지만 내가 최대한 뺄 수 있는 만큼만 하체를 잡아두고 헤드와 팔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이미 옆구리가 굉장히 많이 꼬임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고, 그러면서 여기서 어깨가 자꾸 회전이 되는 걸 느낄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30cm만 지키고 하체와 어깨 다 같이 편하게 도시면 돼요. 그럼 백스윙 끝난 거예요. 내가 오른쪽이 조금 버티는 느낌이 나실 거예요. 하체가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그럼 오른쪽이 지금 견고하게 하체가 버티고 회전이 되니까 어깨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생겨요. 한쪽은 버텨줘야 꼬임이 더 나오거든요. 근데 통으로 빠지게 되면 내가 아무리 어깨를 돌려도 어깨 지금 여기 있어요. 왼다리 쪽에. 이렇게. 나는 어깨를 아무리 집어넣어도 소용이 없어요. 백스윙은 계속 커지기만 하니까 몸에 부담은 굉장히 많이 올 거고요. 힘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처음 30cm만 지키고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했다가 끊고 회전하고 쳐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편안하게 공이 그냥 대충 쳐도 날아갈 거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렇게 상하체 분리가 되니까 하체가 먼저 선행되기가 쉬워져요. 왜냐면 어깨가 예를 들어 90도로 들어왔다고 쳐볼게요. 골반 자체는 40도에서 45도 정도, 90도에서 절반이 그 정도만 회전이 되셔야 다운스윙 할 때도 많이 안 돌았던 게 먼저 풀리면서 역순으로 풀릴 텐데, 일단 둘 다 90도로 가버리게 되면은 가져오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자꾸 엎어치는 현상도 많이 나는 거고, 상체가 자꾸 덤빈다, 머리가 나간다, 뭐 스윙이 급하다 이런 얘기를 자꾸 들으시는 거예요. 이 분리를 굉장히 잘 시켜 놓으셔야 우리는 꼬임도 더 많이 가져갈 수가 있고요, 백스윙도 편안하게 들어오실 수가 있으세요. 좀 많이 안타까운 분들이 공이 안 맞을수록 어깨 회전 많이 하고 릴리스 많이 하세요. 어깨 회전 많이 하고 릴리스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계속 어깨 회전 많이 하고 릴리스만 하다 보면 처음에는 신세계예요. 완전 똑바로 나가고 정말 멀리 나가는 것 같고, 아 드디어 내 스윙 찾았어, 그냥 난 이제 완벽해,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도 오래 못 가요. 길게 가봐야 한 달? 한 달 뒤에는 스윙이 완전히 망가져 있는 내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어깨 돌리고 릴리스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정타가 착 잘 들어가지만 결국엔 이 베이스 컨트롤이 안 될 거고, 우리의 중심이 다 무너져 있고 축이 무너져 있을 거기 때문에 공이 똑바로 가지가 않으세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상하체를 분리가 되는 걸 무조건 느끼셔야 돼요. 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테이크백, 이 정도 계속 채 없이 해보세요. 집에서 하셔도 돼요. 집에서 그냥 어깨에 잡아두고 어깨에 손을 올리고 여기서 하체 잡고 어깨만 돌리려고 해보세요. 그럼 벌써 여기서 지금 저는 말하기 힘들 정도로 꼬임도 굉장히 많이 느껴지고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돼야 우리는 제대로 된 꼬임을 느낄 수가 있고 축을 유지한 채 어깨 회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점이 뭐냐면 어깨 회전이 일단 올바르게 됐죠. 그리고 백스윙 때 축이 유지가 됐죠. 척추각이 유지되면 당연히 방향성이 좋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궤도가 이뻐져요. 여러분들이 고민이신 이렇게 테이크백이 안으로 빠지는, 손목이 돌아가는 이런 문제들이 바로 고쳐져요. 하체가 버티고 이렇게 일직선으로 30cm만 지켜줘도 이미 헤드는 내 손보다 앞에 있기 때문에 그냥 어깨 회전만 다 되더라도 궤도는 이미 완성이 된 거예요. 오른쪽 허벅지까지 하체 움직이지 않고 회전했다가 자꾸 끊어서 연습을 해보면은 우리 몸의 피드백도 굉장히 쉽게 올 거고요. 일단 결과적으로 공이 도망다니지 않을 거예요. 자, 드라이버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특히 드라이버에서 많이들 이렇게 안으로 빠지고 방향이 불안한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대부분 비거리도 내야 되겠고 똑바로도 보내야 되겠고 하니까 어떤 실수들을 하시냐면, 테이크백을 할 때 하체들 막 이렇게 움직여야지 하니까 이렇게 빠지는 분들도 있지만은, 이런 분들이 요새는 많더라고요. 비거리를 내야지 하니까 오른쪽으로 이렇게 틸트를 확 주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이러면 체중이 오른발에 많이 느껴지니까 내가 체중이 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체중을 실어서 공을 때리면 10개 중에 1개는 멀리 갈 거예요. 네, 잘 나가면. 네, 체중 이동을 잘 했으니까. 근데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되시고, 드라이버도 마찬가지로 처음 30cm를 지켜줘서 상하체 분리를 시키고, 이 상황에서 최대한 어깨 회전을 해주기만 해도 이 상황에서 벌써 똑바로 멀리 비거리를 낼 수 있고 똑바로 칠 수가 있으세요. 백하고 회전했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힘을 좀 주기만 하더라도 우리는 비거리를 내기도 쉽고 방향성을 만들기 쉽다는 거죠. 방향성을 잘 만들고 똑바로 치기 위해서는 테이크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리듬을 천천히 가져가라는 말은 아니에요. 빨리 하셔도 돼요. 빨리 하셔도 되는데, 처음에 이 구간에서, 이 30cm 구간에서 내가 골반이 빠졌냐, 무릎이 무너졌냐, 대부분 많잖아요. 무릎이 이렇게 무너지는 분들도 있고, 골반이 이렇게 빠지는 분들도 있고, 하체가 막 앞으로 튀어나오는 분들도 있고, 내 무릎은 왜 저러지? 막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대부분 이렇게 다 동시에 가서 그래요. 빨리 하시되 하체 조금만 버티고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체는 마지못해 돌자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된다고 해서 하체를 꽉 잡아두고 경직되게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그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경직되자는 게 아니에요. 잡자가 아니고, 테이크백을 갈 때 분리를 시키자는 거예요. 헤드랑 손이 먼저, 상체가 먼저 갈 시간을 주고 그 다음에 어깨 회전을 하자는 거예요. 절대 힘을 꽉 주고 있고 하체를 고정시켜 놓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자, 우선은 제가 하체를 많이 동시에 빠졌을 때, 상하체 분리를 안 하고 동시에 갔을 때 스윙이에요.
엉망이네요. 30cm 분리. 네, 이런 식으로 조금 상하체 분리를 시키고 처음 테이크백을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궤도가 결정이 되고 다운스윙 궤도도 올바르게 들어오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임팩트 부분에서도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임팩트 부분에서 우리가 백스윙을 하고 당연한 얘기지만 약간 인사이드로 헤드가 오픈이 되면서 뒤에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야 뒤에서 훨씬 올려치기도 편하고 클럽을 던지기도 편한데, 그러면 다운스윙 때 여러분들은 최대한 임팩트 때 헤드가 뒤로 떨어지는, 뒤로 드랍되는 이 느낌을 좀 많이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힘을 빼라고 하잖아요. 힘을 빼라고 한다는 의미를 어떤 의미를 좀 두시면 되냐면, 클럽이 올라갔다가 채가 뒤로 떨어지게끔 이 클럽이 자동으로 궤도를 만들면서 올바른 길로 내려오게끔 만들기 위해서 힘을 빼라고 해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항상 스윙이라는 건 올라간 그대로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느낌엔 올라간 것보다 최대한 자꾸 뒤로 떨어지는 아까 보여드렸듯이 팔꿈치가 벌어졌다가 안으로 모여지는 이런 힘을 사용해야 가장 많은 비거리를 낼 수가 있고, 그럼으로써 임팩트 때 최대한 인사이드로 들어오는 걸 느낄 수가 있으세요. 근데 대부분 이 부분에서 팔꿈치가 다 이렇게 빠지는 거나 이미 팔꿈치가 벌어져서 내려오는 경우도 많고 그러면서 풀리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이렇게 임팩트가 들어오면은 내가 아무리 세게 쳐도 당연히 비거리 낼 수가 없으세요. 당연한 얘기지만 팔꿈치가 이렇게 외회전이 되면서 팔꿈치가 모아졌을 때 가장 많은 힘을 쓰시거든요. 이렇게 돼야만이 우리가 몸을 쉽게 열 수도 있고 임팩트 때 채도 빠져나가기가 쉽고요. 근데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최대한 우리 이미지가 2시로 갔다가 5시로 떨어지는 2시, 5시 이런 움직임을 좀 많이 내키셔야 돼요. 그러면 임팩트 때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헤드는 뒤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몸을 열려고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스윙 속에 공이 있다 생각하고 우리가 임팩트 순간에 뭔가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거리는 확보가 될 것이고 피니시까지 연결하기도 굉장히 쉬우실 거예요. 근데 임팩트 순간에 막 힘을 어디다 확 주고 뭐 어떻게 여기서 스피드를 확 내고 돌리고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회원님들한테도 따로 뭐 릴리스 타이밍을 이렇게 잡아드리고 여기서 돌리세요 저기서 돌리세요 이렇게 해드리지 않고 최대한 뒤로 드랍되는 느낌을 많이 알려드려요. 네, 뒤로. 그러니까 이거는 꼭 50대 분들한테만 해당되는 얘기인 것 같진 않아요. 백스윙을 갔다가 최대한 뒤로 드랍되는. 이때 조금 힘을 주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어디다 힘을 주냐면 이 세 손가락이에요. 이 세 손가락에 조금 포인트를 주고 백스윙 갔다가 이 왼손 세 손가락을 살짝 눌러주는, 그럼 헤드만 약간 뒤로 떨어질 거예요. 손목이 말려서 오니까 이렇게 백스윙 했다가 이렇게. 근데 꼭 굳이 이렇게까지 안 눕히셔도 돼요. 근데 내 느낌상 이러셔야 돼요. 그래야 조금 과하게 해야 조금 움직일까 말까니까요. 백스윙 가고 살짝 누르면 나의 느낌은 굉장히 이렇게 젖혀져서 오고 막 뒤로 처지는 느낌인데, 실제로 영상을 한번 보시면 그냥 나 뭐 했나 할 정도로 그냥 그대로 내려오게 되실 거예요. 근데 대부분 여기서는 많은 분들이 다 내외전을 해요. 이렇게 오는 경우가 많아요. 다운스윙 때 올바른 플레인을 그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요. 이 플레인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정말 이 플레인을 그냥 단순하게 들어 올리면 알아서 가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 느낌상 이 샤프트가 무조건 수직이 돼야 돼요. 이 수직이 돼야 다운스윙 때 뒤로 떨어지기가 쉬워져요. 근데 이 수직을 못 만드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백스윙은 두 가지거든요. 클럽을 들어 올리는 힘과 몸의 회전, 이 두 가지 힘이 만나서 백스윙이 완성이 되는 건데, 이제 50대 이상 회원님들일수록 이 클럽을 들어 올리는 힘이 약해요. 이 힘. 그러니까 나는 많이 줬다고 해도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좀 연세가 드실수록, 구력이 되실수록 어깨 회전은 익숙한데 클럽 플레인이 자꾸 망가지게 돼요. 클럽을 들어 올리는 힘을 안 주세요. 어느 정도 클럽을 계속 수직으로 세워지고 이렇게 클럽이 아래에서 위로 올릴 수 있는 이런 근력과 이런 압력을 좀 주면서 올리셔야 되는데, 대부분 다 이런 패턴으로 이렇게. 네, 이러다 보니까 자꾸 클럽은 부어지죠. 그럼 이거의 반대는 뭐예요? 이 동작이에요. 그러니까 팔꿈치에 다 내외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백스윙 때 약간 팔꿈치가 약간 벌어지듯이 오른쪽 공간을 확보하고, 다운스윙 할 때는 왼손 세 손가락 살짝 눌러줘서 이런 느낌.
벌어지고 쪼여지고 벌어지고 모아지고 벌어지고 모아지고 이런 느낌. 그러면 제가 한번 쳐볼게요. 팔꿈치가 벌어졌죠? 이때 왼손을 살짝 누릅니다. 살짝 뒤에서 눌러주기만 하더라도 약간 저렇게 들어올 구질이 생기면서 채를 쉽게 던질 수가 있어요. 팔꿈치가 일단 벌어지고 다운스윙 때 뒤로 내려오는 이런 이미지를 조금 여러분들은 빨리 만들어주셔야 돼요. 혹시 골프를 하면서 잘 안 되었던 부분들이 있다면 더보기란 설문지에 남겨주세요. 제가 땡그랑TV 영상 중에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의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